자, 이번 시간에 노무관리 이제 규정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 노무관리에 관련한 법령을 잠깐만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1번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의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일단 여러분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근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근로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되는 게 1번에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의 지문에 여러분이 일단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관련 용어하고 지문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의 근로기준법이 적용 범위 1번에서 1, 2에 따른 규정이면 적용하고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시고 용어에 관한 지문에서 이제 보면 1번에 이제 근로자부터 쭉 해서 이제 보면 저희가 지문에 10번에 근로계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근로자, 그러면 근로자는 저희가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라 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1번에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 해서 영어에 관한 부분이 일단은 뭐 영어 중에 보면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죠. 그래서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는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근로시간에 즉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누구를 말하지? 이거를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지문을 정리한 2줄 정도 되는 지문 중에 보면 수치에 관한 지문을 보시면 해서 몇 주인가요? 그래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다. 그래서 지문은 1주 동안에 그래서 기준되는 주수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누구라? 저희가 단시간 근로자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에서 동그라미 5번 하나 잠깐 체크하시고요. 6번하고 저희가 7번입니다. 7번. 자, 7번은 지금 저희가 평균 임금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죠. 그래서 평균 임금은 지금 보면 영어에 관한 지문에 가보면 여러분이 이제 평균 임금이라는 지문은 보면 여기는 뭐 들어보셨을 법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평균 임금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퇴직할 때 보니까 임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 그때 저희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임금을 뭘 말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동그라미 7번입니다. 7번. 자, 평균 임금은 해서 용어정 일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뭘로 나눴어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뭘로 나눴더라? 저희가 그 기간에 뭘로 나눠 이걸 저희가 총일수죠. 그래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뭐라 해요? 평균 임금이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취업을 했죠. 그래 취업하는 몇 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는 건 뭐예요? 근로자가 취업하는 3개월 미만인 것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하겠더라. 그래서 동그라미 7번의 평균 임금에 관한 지문 하나 잠깐 정리하고요. 뭐 산정 뭐 제외하고 이런 거 뭐 지금 통과하시고 그다음에 9번 통상 임금. 자, 저희가 이제 보면 두 번째 저희가 통상 임금에 관한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임금은 뭘 말할까요? 그래서 보니까 지문은 지금 정리하는 것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해서 통상임금은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액을 뭐라 합니까?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용어에 관한 지문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방금 살펴봤던 평균 임금에 관한 지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통상임금. 그래서 평균하고 통상임금의 이 용어에 관한 저희가 정의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이 정의에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숙제라고 한다면 이 평균하고 통상하고 용어에 관한 정의도 저희가 중요합니다만 이 정의에 따른 저희가 적용 범위죠. 그래서 여기는 적용 범위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 주어지는 지문별에 따라서 어느 경우면 평균, 어느 경우면 통상고에서 이 평균하고 통상고 적용 범위가 저희가 이 노무 관리 규정에서 보시면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저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상으로 일단 살펴봤던 평균하고 통상임금은 용어에 관한 정의도 살펴야 될 건 당연하지만 플러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과정에 들어갔을 때 기본에 들어갔을 때 이 관련 적용 개소 어디다가 적용할 건지 그 적용에 관한 지문도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분들. 자, 그다음에 10번의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 하게 되면 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용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된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체결하는 계약을 뭐라 합니까? 저희가 근로계약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2번은 지금 근로계약하는 지문을 설명을 했고 우측에 저희가 양가로 3번에 근로계약 체결 및 효력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세 가지 잠깐 하나 볼까요? 세 가지를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잠깐 설명드렸던 근로계약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은 이거는 어떻게 정하면 이거는 저희가 사용자와 그리고 누구 간에 근로자 사이에게 1대1로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 게 뭐가 있더라. 저희가 근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근로계약이라 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대1로 정한 서로 간에 무엇을 주고받을지를 정한 게 근로계약이더라. 그러면 이때는 1대1로 사용자와 근로자 1대1로 정해서 상대적 누가 분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를 결정하는데 근로자가 분리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기억에 뭘 정하고 있냐. 그러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면 근로자가 분리하겠다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기억번에 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즉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근로자와 사용 1대1로 정한 이 근로조건이 어디 위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무효라고 뭘 따른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1번의 기억번 정도 하나 체크 정리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자, 취업규칙은 이거는 사용자가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업규칙은 이거는 저희가 사용자가 작성을 합니다. 뭐에 관한 것을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를 여기는 누가 사용자가 작성을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작성을 할 때는 사용자가 일방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서 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거를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그러면 사용자가 작성 신고하자 그러면 모든 사업에 사용자가 작성 신고하냐 아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은 동그라미 지금 2번에 상시 몇 명 이상 저희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저희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이거를 뭐 작성했던 이제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할 때 역시 마찬가지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저희가 신고한다는 것. 그래서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세 번째는 저희가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협약. 자, 그러면 단체 협약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단체 협약은 그 해당 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죠. 그래서 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용자 또는 저희가 사용자 단체 간에 근로 조건을 정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단체 협약이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여기 있는 단체 협약에 관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내용은 지금 여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어디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옮겨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3번의 기역, 그러면 기역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서 기역번 니은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보시면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을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 된다. 즉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럼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이 단체 협약을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다면 이거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기한이 지금 두고 있는 게 동그라미 디귿에서 단체 협약이 체결일 때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를 행정관청에 저희가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디귿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사업장에 어떤 근로에 관한 조건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를 정한 게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대1로 정한 뭐가 있다?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시 근로자가 여기 10명 이상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저희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정한 뭐가 있다. 단체 협약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을 그 사업장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세 번째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 정한 게 사업장에 따라 이와 같이 근로계약부터 뭐예요? 단체 협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을 조건을 정하는 내용이 있더라 해서 그 부분은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근로계약 등 이런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부터 단체 협약까지 토대로 해서 근로자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 양가로 4번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계약 서류 보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여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는 중요 서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뭐 해야 돼요? 근로자를 채용했다 합니다. 근로자 명부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해서 여기 보시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저희가 중요한 서류죠. 그래서 그러면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 중요 서류는 이거를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거를 보관할까? 여기를 3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에서 연수 하나만 잠깐 참고하셔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문 내용 1번에 봐두시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2번에 가보면 저게 좀 전에 근로계약에는 중요 서류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3년에 보존해야 될 서류 명칭이 2번에 가면 기억이 근로계약서부터 출발을 해서 제가 지읒에 나와 있는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까지 해서 이와 같은 서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거를 몇 년 동안 이거를 보관하면 이거를 3년 동안 보관하게끔 이와 같은 서류 등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임금.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를 결정할 부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임금이겠죠. 임금. 그래서 임금에 관련된 내용의 지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임금. 양가로 5번 임금 등이다. 그래서 일단 임금은 동그라미 1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더라. 2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그러니까 월급 급여 날짜가 사업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초나 중순 말에 어느 경우든 간에 그 정해진 날짜를 정해서 급여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은 사유에도 임금을 미리 지급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근로한 그때는 뭐예요? 이때는 근로한 대해, 즉 이때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만 그때는 뭐예요? 지급할 수 있더라. 그러면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때는 어떻게 임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나와 있고 4번 휴업입니다. 휴업. 자, 임금 관련의 휴업입니다. 휴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개점 휴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뭐 여기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휴업이라는 건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는 거예요. 저거는 근로자 하는 걸 정리하는 거니까.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맡은 바 일을 쉬는 걸 저희가 휴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휴업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수당을 준다네요.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거 쉬어버릴까? 네. 일을 하는 거 쉬는 기간 동안 주는 건데 이때 휴업수당을 받는 건 여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 그래서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쉬는 기간 동안 주는 걸 휴업수당입니다. 라고 저희가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문 4번에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때 주어지는 이 휴업수당 임금은 무슨 임금인가요? 저희가 평균 임금이죠. 그래서 평균 임금에 저희가 100분의 저희가 70. 100분의 70이라는 건 평균 임금은 뭔가요? 제가 용어 정리 한번 했었죠. 그 사유가 발생하는 이절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을 평균 임금이다. 그래서 얼마의 이 금액이 산정이 된다면 이 산정된 금액의 몇 퍼센트만 준다는 거예요. 70%에 해당되는 요 금액을 해당 휴업 기간 동안 일수로 이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6번에 근로시간과 휴식 등 볼까요? 근로시간. 그럼 여러분이 일은 지금 보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그래서 일은 보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주 40시간을 지금 보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일 몇 시간 저희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 40시간 그리고 주 40, 일 8시간을 저희가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주 또는 일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이때는 일을 한 시간이 40시간과 8시간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 넣는다 뺀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3번에 1학 및 2학이란 건 뭐예요? 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일 8시간 초과 이 두 가지 시간을 저희가 산정함에 있어서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을 하는 대기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저희가 대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인데 이때 이 대기 시간은 누구? 사용자의 저희가 지휘 감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했던 대기 시간이라면 이때는 근로시간 인정한다는데 이때는 근로시간으로 저희가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yes, 일한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6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임산부 보호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이제 보시면 일수 관련한 것만 잠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이제 보면 임신합니다. 그래서 출산합니다. 그럼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죠? 90일을 주고요. 그 1번에 이제 보시면 출산휴가 90일을 주는데 양가로 단서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저희가 다태하다 그래서 저희가 쌍둥이나 세 쌍둥이, 네 쌍둥이에서 둘 이상을 임신해서 그때는 출산휴가 일수가 90일이죠. 그래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며칠? 45일이고요. 90일 중에 45일을 그리고 저희가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그때는 출산 후에 며칠이 되게 합니까? 60일 이상이 되게끔 휴가 기간을 저희가 배정합니다. 그래서
1번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 2번, 3번 그리고 4번. 자 그러면 휴가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저기 보면 저희가 출산 전후 휴가라는 의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출산 전후 휴가란 것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90일이다 120일이다 그래서 90, 120일은 지금 저희가 출산이죠. 출산의 경우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출산했을 경우만 주고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해당 없네. 그렇죠? 임신 중엔 임신을 해서 임신에 해당 그 길이 일수가 돼서 출산할 수도 있지만 임신하는 중에 뭐예요? 임신하고 있는 중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출산 전의 휴가는 뭐야? 저희가 출산의 경우도 휴가를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출산 전의 휴가의 개념은 출산할 때도 해당되고요. 유산할 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산의 경우도 뭐예요? 휴가를 주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시험을 제가 대비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내 기억할 건 출산에 관련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고요. 일단 개념은 여러분이 이 출산 전 휴가라는 것은 출산, 유산, 사산 모두 다 어떻게 돼요? 휴가를 주는데 제가 일수에 관한 걸 기억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자? 출산만 기억하면 돼. 유산, 사산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 유산, 사산이 발생한 그 주, 이게 이 주가 이게 몇 주냐에 따라서 여기 또 일수가 며칠로 달라지게 돼. 요거까지는 저희가 정리할 필요 없다. 대신 뭐는 기억하자? 출산은 90일을 주고요. 120일을 주는데 그 중에 저희가 45일과 그리고 60일을 출산 후에 쓴다는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유산 사산에 따른 그 주에 따른 일수까지는 이거는 작정을 하면 그럴까 내지는 하면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그런데 뭐는 기억하자. 유산 사산도 출산 휴가를 줍니까? 준다는. 그런데 그 휴가 중 유산도 이런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즉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통해 수술한 경우는 보호하지 않고 여기 말한 건 결국 자연 유산이면 보호하겠지만 수술을 통한 그러한 유산이면 이때는 유산시키는 경우는 이때는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그와 같은 지문이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임신 중 여성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때는 뭐더라? 그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임산부 보호는 그 정도 일수 정도만 가볍게 한 번만 제가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8번에 저희가 해고제도입니다. 해고란 건 일단 해고제도란 건 여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은 이제 보시면 그러면 해고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 양가로 8번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에 해고를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뭐더라? 1번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은 그 직원의 신분을 요즘은 쉬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일정에 쉬는 걸 휴직. 정직이란 건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전직이란 건 서울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갑자기 지방지사로 내려보낸다든가 그와 같은 저희가 전직이나 임금을 감하는 감봉이라든가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고는 지금 하는데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해고부터 해서 그 밖에 징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밖에 징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통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되찾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 하나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설명한 동그라미 저희가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여기는 해고 금지 기간을 생각합니다. 해고 금지 기간. 자, 근로기준법엔 지금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다. 금지 기간이라는 걸 사유가 명백해도 예를 들어서
분명한 취업규칙상의 이 해고에 관한 일정의 사유에 근로자가 해당이 돼도 그때는 어떻게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 그러면 결국 요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해고해야 되지 요 기간 내에는 어떤 경우도 절대 해고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동그라미 니은번에 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이건 무슨 말이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서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서 업무상 사유, 개인이 아니라 업무상 사유에서 부상을 입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0일의 이 휴가를 들어갔어요. 업무상 또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서 60일간 휴업합니다. 그럼 이 휴업 기간 동안 해고합니까? 요 기간 동안 못 합니다. 그러면 60일 휴업을 들어갔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사업장에 복귀합니다? 네. 이 기간이 끝나서 사업장에 복귀했어요. 그래도 해고 못 합니다. 그래서 복귀했다고 해도 며칠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 30일의 기간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해서 그 기간에다 플러스 뭐예요? 사업장에 복귀했다면 복귀한 이후 며칠? 30일.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이걸로 본다면 일단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은 다 다룰 수 있는 건 이 일정의 휴업한 기간에다 플러스 30일을 더한 며칠까지는 저희가 90일 동안은 아무리 사유가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며칠간은 9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이제 해고를 예를 들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절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법에서 해고 금지 기간을 이와 같이 정해놓고 있다는 것 하나 확인해. 그러면 요 기간이 이제 지나면 그때 뭐예요? 절차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이와 같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잠깐 설명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을 정한 가장 기본적이고 이 기준이야.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기준 미만으로 근로 조건을 정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되죠. 부분 하나 잠깐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도 역시 마찬가지죠. 최저임금법도 뭐냐면은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은 문제 안 삼겠다. 그러나 뭐더라? 임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임금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뭐더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임금을 주세요. 임금을 주는데 많이 주는 것은 나라에서 아무런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이 기준,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쉽게 보면 최하, 이 마지노 존중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않겠지만 요 기준 미만으로 주는 이 경우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기준 미만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여기까지 법으로 딱 정한 요 선이 있죠. 그래서 이 최소 이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기준 미만으로 주겠다.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임금에 관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한 게 무슨 법이다? 최저임금법이다. 그래서 지문은 그럼 1번에 해서 1번에 보면 그러면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급 최저임금은 제가 보면 6,470원입니다. 그래서 6,470원을 통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명 6,470원이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6,400, 그래서 6,470원은 모든 근로자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요 기준으로 2017년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정할 거냐? 네. 그런데 요 이 금액 중에서 저희가 이 근로자 중에서 저희가 수습 사용 중에서 보면 저희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몇 개월 미만 저희가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인 근로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6,470원 이 금액 중에서 얼마를 저희가 요 금액 중에 저희가 100분의 10을 내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6,470원 중에 모든 근로자가 다 제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 중에서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에서 나와 있는 대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하고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6,470원 즉 얼마 10%를 감한 금액으로 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넘어서 효력 규정만 한번 잠깐 볼까요? 효력 규정. 자, 이 법령에 따라 효력 규정하면 지금 동그라미 기억이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그랬죠. 최저임금 임금에 관한 최마디노는 요 금액 이상을 주게 하는데 이상을 지급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님.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대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요 6,470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자, 금액을 계산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금액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150만 원. 자, 150만 원 금액이 계산이 됐는데 최저임금액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15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130만 원이 얼마를 지금 더 주고 있는 거예요? 20만 원을 더 주고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요 기준은 130만 원인데 150을 주다 보니까 20만 원 더 가니까 20만 원 금액을 낮추겠다? 아니요. 요건 안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없다? 낮추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최저임금을 이제 산정된 기준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받고 있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해서 임금을 낮추는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법, 즉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최저임금에서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계산에 차액분은 사용자는 뭐하라?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효력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이 효력 규정을 사용자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력 규정을 준수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노무관리 규정 중 2번의 최저임금법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